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체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안전 두 번째 시간,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간단한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전한 운동을 위한 준비 및 점검 사항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운동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세 번째, 경기 규칙을 잘 지킵니다. 네 번째, 경기에 집중하며 운동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모두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학교에서 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한 번씩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학교에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의 종류와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배운 응급처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운동하다가 상처를 입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는 부상의 악화를 막아주고 상처의 회복 기간을 줄여주어서 더 빨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4가지 상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응급처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좌입니다. 염좌란 외부 충격에 의해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쓰는 말로는 나 다리가 삐었어 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때 삐었다는 것이 염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좌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순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친 부위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합니다. 여기서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 피는 따뜻할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께 있어서 따뜻한 물로 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염좌 부상 직후에는 더 적절한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상처 부위를 냉찜질한 다음 다친 부위를 붕대로 압박하여 줍니다. 염좌는 적절한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붓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부상 부위를 압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붕대로 압박까지 잘했으면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수분, 즉 혈액은 평소에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저녁 때에 다리와 발이 더 붓는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염좌의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몸의 수분이 다리 부위에 멈춰 있지 않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붓기가 빠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상처의 종류는 찰과상입니다. 찰과상이란 넘어지거나 물체에 긁혀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벗겨져 피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손바닥이나 무릎에 상처가 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상처가 나고 까진 곳에 피가 나지요. 이 경우 여러분들은 찰과상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찰과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상처 부위를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씻어주세요. 상처 부위에 묻어있을 큰 이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거즈로 압박해주고 피가 조금 멎었으면 소독을 해줍니다. 아까 흐르는 물로 씻어서 큰 이물질은 제거가 되었을지라도 상처 부위에 남아있는 각종 세균들을 깨끗하게 소독해 주어야 상처가 덧나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처의 종류는 타박상입니다. 운동 경기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사람 또는 물체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조직이나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들 어딘가에 부딪혀서 시퍼렇게 멍이 든 경우 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멍이 타박상의 한 종류이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입는 타박상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타박상의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아까 염좌의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때 냉찜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지요. 통증을 줄여주고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타박상도 상처 입은 직후에는 얼얼하고 통증이 심할 겁니다. 이런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냉찜질을 하여 어느 정도 상처 부위가 좀 가라앉았으면, 다시 말하면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으면 아까와는 반대로 온찜질을 해줍니다. 선생님, 아까는 냉찜질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온찜질을 하라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냉찜질을 해서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제 얼른 상처 부위가 치료가 돼야겠죠. 이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피 속의 염증을 치료해줄 성분들이 활발하게 상처 부위를 지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찜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상처 입은 직후는 냉찜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처 부위가 조금 진정이 되었다. 그러면 온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상처의 종류는 근경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리에 쥐났어 라고 할 때 그 쥐났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근경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근경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 피로해져 마비된 팔다리와 손발이 오그라드는 증상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가끔씩 경기를 보면 갑자기 선수들이 뛰다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눕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본 적이 있고요. 이 경우도 축구 선수는 지속적으로 다리를 사용하여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근육이 피로가 쌓여서 순간적으로 근경직이 오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근경직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근경직이 일어난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그 부위를 움직여주며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또 다른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상처 부위를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4가지 경우를 배웠죠. 첫 번째는 염좌, 두 번째 찰과상, 세 번째 타박상, 그리고 마지막 근경직. 그리고 각 부상의 경우에 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 또한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자, 응급사고 대처 요령 여러분들 3C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C는 체크, 상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이 벌어졌음을 인지하고 환자의 증상, 환자의 수, 주변에 환자를 위협할 만한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C는 콜, 도움 요청입니다. 최초 응급 상황 발견자는 즉시 보건교사 또는 선생님께 연락을 합니다. 만약 이때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사고 상황, 환자의 상태, 현재 사고가 발생한 위치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C는 care, 응급처치입니다. 구조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 및 음성통화를 통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 상황 파악, 두 번째 도움 요청, 세 번째 응급처치의 순서대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진 속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장면을 보고 다가가니 쓰러진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어떡하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더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쓰러진 사람을 구하려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다시 말하면 착한 의도로 구조활동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할 때. 두 번째,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세 번째,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마지막 4번째는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나 지나친 과실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위의 네 가지 상황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어야겠지요.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법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경우의 안전사고의 종류는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중에, 그리고 이때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 잘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상황 살펴봅니다. 자전거 옆에 앉아있는 남자 어린이의 다리에 이렇게 빨갛게 피가 나고 있네요. 그럼 이 안전사고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찰과상이지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물체에 긁혀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벗겨져서 피가 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지요. 그렇다면 이 찰과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처치법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손상 부위의 이물질을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거즈를 대어 출혈을 막고 어느 정도 피가 멎으면 소독 후 드레싱을 합니다. 여기서 드레싱이란 상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즈나 천으로 상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 발목을 삐었어. 점점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도 심하네. 아, 남자 어린이가 허들을 넘다가 발목이 삐었다고 했네요. 그럼 이 안전사고의 종류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사고의 종류는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중에 염좌가 되겠지요. 염좌란, 그렇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을 말했지요. 그렇다면 염좌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법 기억납니까? 첫 번째, 안정을 취한 후 냉찜질을 하고 상처 부위에 탄력 붕대로 압박을 한 후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염좌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잘 공부했네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정리합니다. 운동 중 가벼운 상처가 났을 때에는 첫 번째,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의 부상 정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께 연락하고, 마지막 세 번째, 환자를 안심시키고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선생님과 아까 배웠던 응급처치 대처 요령 3C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 복습해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5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체육 수업 때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구 시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 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 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 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